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특이값 분해를 조금 나가다가 끝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유값 분해는 무엇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느냐? 일단 행과 열개수가 똑같은 행렬을 대상으로 했고, 물론 대칭이 아닌 행렬이라고 해도 적용되는 행렬도 있지만, 제가 특별히 대칭이라고 쓴 이유는 대칭 행렬이면은 언제나 고유값 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특이값 분해는 그 행열 개수 같을 필요 없고, 그냥 임의의 행렬이기만 하면은 무조건 아래처럼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그 고유값 분해와 특이값 분해의 결과는 어떠냐? 그 결과의 생김새가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유값 분해는 어떤 주어진 대칭행렬 A를 어떤 대각행렬 앞 뒤에 우리가 직교 행렬이라고 불렀죠. 컬럼들끼리 모두 직교하고 각 컬럼은 길이가 1인 단위 벡터인 녀석으로 이루어진 행렬 P가 있을 때 대각 행렬의 양쪽에 P랑 P 트랜스포즈, 지금 PPT가 아이덴티티니까 그냥 P 트랜스포즈가 P 아이덴티티랑 똑같죠. 아무튼 양쪽에 P랑 P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A로 만들 수 있다. 이게 교육값 분해였고, 그다음에 고유값 분해 A는 P 람다 P 트랜스포즈를 다른 식으로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었죠. A는 서메이션 J는 1부터 P까지 람다 J, VJ, VJ 트랜스포즈 이런 걸로 쓸 수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람다 J가 뭐죠? 이 람다라는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대각 그 스칼라 원소였고, VJ는 뭐였습니까? 요 직교 행렬 P의 J번째 컬럼이었죠. 자, 비슷하게 특이값 분해를 일반적인 행렬 A에 대해서 적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특이값 분해는 그 행개수, 열개수가 달라도 되니까 약간 세 개의 매트릭스로 분해를 할 때 조금 그 정사각형이 아닌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이값 분해 관련된 그 어떤 설명들을 보시면 사람들이 쓰는 특이값 분해, 싱글러빌리티 컨버전, SVD가 이렇게 사람마다 조금씩 요 모양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버전들이 다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A를 만들어 주긴 하고,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버전의 SVD를 쓰는 건데, 일단 이 교재에서 처음 소개하고 있는 건 여러 가지 SVD 버전 중에 보통 Full SVD라고 부르는 겁니다. 뿔이 있으면은 뿔이 아닌 SV도 어딘가 있겠죠? 교재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뿔 SVD는 A를 어떻게 쓰는 것이냐? 자, 지금 어차피 교재 좌측에 그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으로 보시죠. 나는 n by n 행이 n개고 열이 n개라고 했을 때 A를 특이값 분해했다는 건 A를 요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요 세 개 매트릭스의 곱으로 나타낸다는 걸 뜻합니다. 그다음에 언제나 A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언제나 저런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행렬은 늘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특이값 분해는 늘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U 다음에 여기 시그마 파트 다음에 V 트랜스포즈 파트는 어떤 성질을 만족하느냐? 자, 딱 보시면은 U 매트릭스는 사이즈가 M by M으로 보이죠? 그다음에 시그마 매트릭스가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이에요. M by N. 그다음에 V 트랜스포즈 파트는 다시 M by N이 됩니다. 셋을 곱했을 때는 M by N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고유값 분해와 특이값 분해를 병렬해서 서술한 이유는 뭔가 U랑 V가 P의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 보이고 시그마라는 녀석이 좀 람다의 역할을 좀 할 것 같죠? 그래서 걔네 성질들이 보면 자, 걔네 성질들을 보면은 A는 U 시그마 VT를 쓸 수 있는데 하필이면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행렬 U 시그마 VT냐면 일단 첫째로 U는
U랑 V는 직교 행렬이고요. P가 그랬던 것처럼. 물론 U는 n by m 직교 행렬, 그다음에 V는 n by n 직교 행렬이고요. 그리고 시그마 녀석은 직사각형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요 j by j 성분의 그 0일 수도 있지만 0이 아닐 수도 있는 시그마 1부터 시그마 s 성분이 쫙 들어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따로 안 써 있는 거는 다른 파트는 모두 0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그마 파트만 다시 보면은 n by n인데 m이 더 크다면 그 n by n 파트가 위에 있겠고 여기에는 m 빼기 n by n 파트가 있겠죠? 그래서 n 매트릭스 여기 시그마 매트릭스는 여기는 다일고나 매트릭스고 여기는 그냥 다 제로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따로 얘기는 안 했지만 또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늘 고유값 분해나 특이값 분해를 쓸 때는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 대각 원소들을 다 내림차순으로 씁니다. 내림차순으로 쓰고요. 다음에 잠깐만 참고. 자, 가장 작은 고유값 람다 P겠죠? 고유값은 그러니까 고유값들은 음소일 수도 있어요. 동의하세요? 고유값이 늘 양수인 건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지. A는 1, 0, 0,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고유값 1이랑 마이너스 1이거든요. 네. 근데 시그마 J들은 모두 잠깐만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왜냐면요. 뭐 신기한 거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거 직관적으로 짤막하게 설명할게요. 정의를 이렇게 이게 뭐 개런티 되는 성질이라기보다는 특이값분의 태초부터 정의를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그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자, A는 U랑 V가 각각은 단위 벡터들로 이루어진 행렬이지만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어떤 시그마 원소 하나가 음수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 행렬 재수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시그마 n에 대응하는 벡터 한쪽에다가 음수 곱해버리면은 시그마는 다시 양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차피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곱한다고 길이 1인 거 변하지 않고 다른 벡터랑 직교하는 거 변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뭐 신묘한 성질이라기보다는 정확히 얘기하자면 특이값 분해들은 시그마 젤들이 모두 0보다 크거나 같도록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방금 특이값 분해를 했죠. 네, 근데 고유값 분해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 여기는 A는 앞뒤의 행렬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람다 안에 람다 P 하나가 음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 마이너스를 여기 P 트랜스포즈로 못 보내.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이 노트를 좀 이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아, 이거 말 나온 김에 이것만 같이 다시 한번 복습하자. 자, 고유값이 모두 0보다 커나 같으면은 그다음에
A의 고유값이 모두 0보다 큰 행렬. 어떤 대칭 행렬 A가 고유값이 무조건 0보다 커. 그러면은 이거는 A가 뭐라는 소리입니까? 파지티브 데피니트라는 소리죠. 그다음에 A의 고유값이 0보다 커나 같아. 그러면 A는 준양정치란 얘기죠. 영어로는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그다음에 그러면 양정치와 준양정치의 정의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게 다 나중에 필요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A가 양정치라는 거는 정의가 이거죠. 잠깐만, 정의. 일단 A 준양정치 정의부터 확대해서 쓸게요. 임의의 벡터, 0이 아닌 벡터에 대해서 자, V 트랜스포즈 AV 뭡니까? 갑자기 인터넷이 끊겼네요. 좀 기다립시다. 오늘따라 좀 느리네요. 원래 이렇게 느렸나요? 좋아. 제가 지금 테더링으로 쓰고 있고, 보자. SK텔레콤은 여긴 전파가 약간 안 좋나 봅니다. 다 썼어요. 오케이. V 트랜스포즈 AV는 뭡니까? V에 대한 2차 항이죠. 2차항. 만약에 V가 스칼라였어요. 그러면은 AV 제곱은 만약에 A가 0인 한 언제나 0보다 크죠. 그렇죠. 그런데 그 V에 대한 일반적인 벡터 버전의 2차식은 늘 0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V에 대한 2차식이 늘 0보다 크다 아니면 크거나 같다. 이 성질이 그래서 특별한 성질이 됩니다. 자, 마치 스칼라에서는 늘 인버스가 존재하는데 행렬에서는 인버스가 존재하는 게 특별한 성질이 되죠. 그래서 이 A라는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2차식을 좀 정의했을 때 2차식이 늘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늘 2차식이 0보다 큰 게 특별한 성질입니다. 자, 그래서 0이 아닌 벡터에 대해서 2차식 실 때 그래도 0이 될 수도 있으면은 A는 준양정치라고 부르고요. 이미 벡터 0이 아닌 벡터에 대해서 언제나 0보다 커나 같으면은 우리는 양정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양정치 행렬인 것, 준양정치 행렬인 것. 그럼 준양정치 행렬도 안 되는 녀석은 뭐가 있느냐? 자, 그래서 양정치 행렬에는 그냥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1, 0, 0, 1 이런 녀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준양정치 행렬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1, 0, 0, 0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V 트랜스포즈 AV는 V를 V1, V2라고 썼다는 가정하에 그냥 V1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자, V1 제곱은 만약에 V가 뭐 0,1 이러면은 V 트랜스포즈 AV는 0. 네, 뭐 그래서 0이 아닌 벡터에 대해서 0이 될 가능성도 존재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2차식이라는 녀석이 스칼라의 제곱꼴로 쓰여있기 때문에 늘 0보다는 크거나 같죠? 자, 다음에 여기 있는 봅시다. 1001은 V 트랜스포즈 AV 하면 어떻게 돼요? 자, V1, V2 트랜스포즈 1001 V1, V2니까 V1 제곱 더하기 V2 제곱 되죠? 그래서 자, V1이랑 V2에 대해서 자, V라는 벡터가 0이 아니라는 거는 적어도 하나의 VJ는 0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V1 적어도 하나의 VJ 제곱은 0보다 크죠? 따라서 V1 제곱 더하기 VJ 제곱은 0, V2 제곱은 0보다 크겠죠? 그래서 1001은 양정치, 1000은 준양정치. 그러면은 준양정치도 안 되는 녀석. 이거를 좀 이렇게 늘리고 오른 약간 여기 아래쪽에 쓰겠습니다. 자, A는 100-1 이거 해봐요. 자, V 트랜스포즈 AV 하면은 조금 빠르게 쓰겠습니다. V1 제곱 빼기 V2 제곱이죠? 예, 임의의 얘에 대해 한번 생각해봐요. 임의의 0이 아닌 벡터 V에 대해서 V1 제곱 빼기 V2 제곱 0보다 늘 크거나 같습니까? 자, 만약에 V가 0,1이면은 V 트랜스포즈 AV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돼가지고 0보다 작죠? 자, 그러니까 임의의 0이 아닌 벡터에 대해서 일단 0보다 큰 성질은 무조건 깨지고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 임의의 0이 아닌 벡터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다 없어지죠? 아니야 성립을 안 하죠? 그러니까 얘는 자, A는 준양정치 행렬이 아니고 그다음에 양정치도 아니죠? 저는 잠깐만 또 렉이 좀 걸렸습니다. 오케이. 음, 이 얘기를 하는 데는 약간 이유가 있습니다. 자, 빌드업이 좀 있습니다. 질문. 공분산 행렬은 늘 양정치일까요? 질문. 자, 요 얘기는 좀 아마 3장에서 다시 한번 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 특이값분의 이야기 하면서도 말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21페이지입니다. 잠깐 특이값분해로 돌아왔어요.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냐면 고유값 얘기하다가 고유값은 음수일 수도 있다 얘기하다가 왔죠? 미안합니다. 고유값이 음수일 수도 있다. 그래서 고유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그거는 선형대수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뭘 증명할 수 있냐? A가 준양정치라는 거랑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고요. 고유값이 모두 0보다 크다는 거는 A가 양정치라는 거랑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1쪽을 보시면 행렬 UV 시그마는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이 생김새를 제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재밌는 성질이 있어요. AA 트랜스포즈와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값 분해. 자, 일반적인 n by n 행렬에 대해서 A 트랜스포즈라는 거는 n by n이랑 n by m을 곱하는 거니까 n by m 행렬이겠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A 트랜스포즈 A는 n by n 행렬이겠고요. 자, 그러니까 정방 행렬은 돼. 자, 그다음에 AA 트랜스포즈랑 A 트랜스포즈 A는 대칭 행렬인가요? 저 녀석의 트랜스포즈 한번 씌워봐요. A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는 자 AB의 트랜스포즈는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의 곱이니까 AT의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트랜스포즈 행렬을 받고 다시 바꿔. 그럼 어떻게 돼?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AA 트랜스포즈는 스스로는 대칭 행렬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A 트랜스포즈 A도 대칭 행렬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AA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둘 다 대칭 행렬이니까 고유값 분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럼 질문. AA 트랜스포즈랑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값 분해는 어떻게 생겼을까? 만약에 A의 특이값 분해를 알고 있다면 AA 트랜스포즈와 A 트랜스포즈의 고유값 분해도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A가 U 시그마 VT라면 자, 너무 이제 좀 옆에 당연한 이야기로보단 지금 우리 수업에서 반복될 이야기는 약간 생략하겠습니다. U가 직교행렬, V가 직교행렬, 그다음에 시그마는 직사각, 대각행렬, 그다음에 U는 n by m, 그다음에 V는 n by n, 시그마는 n by n 이 얘기를 그냥 제가 말로 하고 여기 쓰지는 않을게요. 그러면은 A 트랜스포즈 A는 어떻게 쓸 수 있죠? 자, 하나는 각자 해보시고요. 하나만 같이 해보죠.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니까 어디 보자. 자, 이게 순서 뒤바뀌고 각각 트랜스포즈 들어가서 V 시그마 트랜스포즈. 시그마는 기본적으로 n by n 대각 행렬이니까 자기랑 자기 트랜스포즈랑 안 같죠. 그다음에 자 U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아, 중간에가 아이덴티티가 되네요. 그래서 남는 거는 V 시그마 트랜스포즈 시그마 V 트랜스포즈. 자, 그런데 여기가 직교 행렬이고요. 그다음에 V 시그마 트랜스포즈 시그마 생각해 보면은 m by n을 트랜스포즈 했으니까 지금 m by m 행렬에서 마지막에 m 빼기 n개 파트는 모두 0이고 여기가 시그마 1부터 시그마 n인 녀석이고 이 시그마라는 녀석은 또 마지막 여기 밑에 성분 0이고 시그마 1부터 시그마 n은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v 여기는 n by n이고 v 트랜스포즈 있고 시그마 1 제곱 다다다 시그마 n 제곱 이렇게 있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쓸 수 있는 행렬은 언제나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뭘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사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는 뭔가 어떤 대칭행렬 B가 있을 때 BV가 람다 V를 만족하는 녀석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이걸 만족하는 그 람다 J랑 VJ를 모아가지고 B는 P 람다 P 트랜스포즈 이렇게 쓰는 것이 고유값 분의 흐름이었죠. 그렇죠? 사실 고유값 분해는 역도 성립합니다. 즉 만약에 자,
지금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던 거는 저런 걸로 쓸 수 있는 행렬 B는 결국 B는 P 람다 P 트랜스포즈로 쓸 수 있다. 한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고역각분해는 역방향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B라는 행렬이 P 람다 P 트랜스포즈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P 트랜스포즈 P는 아이덴티티 그다음에 람다는 어떤 스칼라가 존재해가지고 대각 행렬 람다 1부터 람다 P면 그다음에 람다 1부터 다다다 그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으면 B의 고유값 고유 벡터는 람다 J, VJ들이다. 물론 여기서 VJ는 P의 J번째 열 벡터. 지금 제가 여기 밑에다 쓴 거는 역방향이죠. 위에는 고유값 고유 벡터의 정의를 만족하는 녀석들로 이용해서 P 람다 P 트랜스포즈 만들 수 있다. 한 방향이고 지금 if부터 시작한 거는 역방향으로 B는 P 람다 P 트랜스포즈를 쓸 수 있는데 쟤네가 저런 조건을 만족하면은 반대로 요 저런 걸 만족하는 애들이면 무엇이건 람다 J, VJ들은 다 고유값 고유 벡터의 정의를 만족한다. 이 얘기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쓸게요. 람다 J, VJ들은 행렬 B의 고유값 고유 벡터이다. 이다. 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는지 혹시 눈치를 채셨을까요? 자, 일단 요거를 이 얘기를 한 이유는 A 트랜스포즈 A를 보니까 내가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값분해 안 해봤어. 근데 이런 식으로 쓸 수 내가 A를 SVD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 알겠어.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난 바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A 트랜스 뭐야 시그마 J 제곱들이랑 그다음에 제가 그냥 저 V라는 행렬에 J번째 L 벡터를 그냥 VJ라고 쓸게요. 는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값 고유 벡터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밑에다 갑자기 빌드업을 한 겁니다. 음, 아, 동의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대충 좀 눈치가 보여 이제 어떤 행렬이 어떤 새로운 행렬을 다른 남의 행렬 A를 가지고 남의 행렬 A랑 남의 행렬 A 트랜스포즈랑 이렇게 둘을 곱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곱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의 고유값 분해는 늘 A의 특이값 분해를 이용해서 다 서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제가 맨 처음에 이 고유값 분해, 특이값 분해 시작할 때 어떤 얘기했냐면은 고유값 분해랑 특이값 분해는 뭐 친구다 이런 얘기했었죠. 자, 특히 언제 친구냐? 요런 꼴의 행렬에서 친구입니다. 자, 요런 꼴의 행렬 근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자, 자료 행렬 X라고 나타내면 자료 행렬을 다 큰 X라고 써요. M by P 쫙 써요. 거기서 평균을 쫙 빼. 그러면은 표본 공분산 행렬은 자료 행렬을 이용해서
n분의 x 트랜스포즈 x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x 트랜스포즈 x. 여기 있네. 여기. 응. 그래서 이 얘기도 앞으로도 계속 주구장창 등장할 테니까 또 지금 익숙하시지 않더라도 수업이 끝날 때는 반드시 익숙해져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AA 트랜스포즈도 여러분들이 A를 SVD 하셔서 뭐 비슷한 방식으로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A에 대해서는 시그마 시그마 트랜스포즈 정리하시면은 시그마 1 다다다 시그마 P하고 N하고 0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요 AAT의 고유값 고유 벡터는 얘네 고유값은 변하지 않고 고유 벡터가 VJ들에서 이제 U의 j 번째 열 벡터들로 변하겠죠? 어, 그래서 AA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는 고유값들은 똑같은데 고유 벡터들이 좀 바뀝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특이값 분해에서 요 이렇게 특별하게 생긴 행렬의 고유값 분해랑 그다음에 그 특이값 분해 관계 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22쪽 용어 정리를 좀 하기 전에 제가 요 오른쪽 판서로 쓴 녀석에 대해서 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오른쪽의 얘기가 당연해 보이나요? 당연하면 다행인데 안 당연해 보여요? 어, 여러분 그러면 이것부터 봅시다.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의 정의가 뭐죠? 자, 모든 선형대수학 교과서에서 인정하는 정의는 람다 J는 AV는 자, 여기서는 BV는 람다 V를 만족하는 람다 컴마 V 순서성을 고유값 고유 벡터라고 부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보이고 싶은 거는 이런 걸로 쓸 수 있으면은 여기서 가지고 오면 BVJ는 람다 J VJ J는 1부터 P까지 모두 만족된다. 요거를 보이면 되는 거죠? 어, 자, 목표 to show. 자,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가 고유값 분해를 건설할 때 썼던 거를 그 트릭을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요. 자, 어디 보자. 일단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B는 P 람다 P 트랜스포즈죠? 그러면은 자, P 트랜스포즈 P는 I니까 양변에 P 곱해요. 그러면은 BP는 P 람다 P 트랜스포즈 P니까 날려가지고 P 람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VJ랑 람다 J를 뭐로 정의했어요? 어차피 람다는 람다 J로 이루어진 대각행렬. P는 J번째 열이 VJ인 행렬들이죠? 그러니까 BP는 P람다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P는 V1 BP이고 람다는 다이어고널 람다 1부터 람다 P니까 자, BP는 P람다를 다시 쓰면은 이거를 다시 쓰면 스타를 다시 쓰면 B 곱하기 V1 VP 열 벡터들로 이루어진 행렬이고는 람다 1 V1 잠깐만 너무 나갔다 제가 미안해. 람다 1 람다 P가 오른쪽에 곱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요 녀석이 오른쪽에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거죠. 잠깐만 카피 아이고 컷이 아닌데 쏘리. 음.
붙여넣어라. 이렇게 붙여넣은 게 되죠? 자, 그러면 우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우변은 람다 1 v1 람다 p vp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게 뜻하는 게 뭡니까? 자, 매트릭스 벡터고 BV1은 람다 1 V1, BV2는 람다 2 V2다. BVP는 람다 PVP. 요 P계 등식을 성립한다는 게 요거랑 똑같은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V1부터 VP는 0벡터가 아니므로 끝났네. 저 조건에 만족하는 0이 아닌 벡터 V가 있을 때 람다와 V를 고유값과 고유 벡터라고 부르기로 했죠? 음. 자, V 람다 J, VJ J는 1부터 P는 B의 아이겐 밸류 다음에 아이겐 벡터들이 있다. 물론 짝꿍이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신을 가지실 수 있게 됐습니다. 남이 어떤 행렬을 줬는데 B가 P 람다 P 트랜스포즈로 생겼어. 아,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아이겐 밸류구나. 아, 아이겐 벡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고유값 지금 이제 슬라이드 22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어차피 특이값 분해라는 것도 P 람다 P 트랜스포즈 고유값 분해에서 뭔가 PP 똑같은 게 아니고 한쪽이 P랑 다른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이렇게 직교 행렬 두 개가 다르다는 점만 조금 다르죠. 그래서 대부분의 용어가 되게 비슷합니다. 이제 용어를 붙이겠습니다. 고유값 분해에서 람다를 고유값, 다음에 VJ들을 고유 벡터라고 부르는 것처럼 보자. 음, 어디 보자. 요 얘기 좀 할게요. 저는 이거를 어디다 쓰는 게 좋은 거 같냐면 여기 맨 처음에 고유값 분해랑 특이값 분해 설명하는 데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시그마 J들은 즉 이 시그마 행렬의 대각 이 대각값들 시그마들은 우리가 특이값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싱귤러 밸류. 그러면은 고유값 분해에서 하는 것처럼 고유값에서 P의 열 벡터들을 고유 벡터라고 하는 것처럼 아이겐 벡터라고 하는 것처럼 자, 요 V라는 행렬이랑 U라는 행렬에 대해서 자, V의 열 벡터 그다음에 U의 열 벡터들을 이름을 붙여주면 좋겠죠? 뭐 대단한 네이밍 없고요. 특이값 싱귤러 밝게 이름 갖고 와가지고 V의 열 벡터, U의 열 벡터는 U의 열 벡터는 레프트 싱글러 벡터라고 부르고요. V의 열 벡터는 똑같이 right 싱글러 벡터라고 부릅니다. 이건 다 반복해서 쓸 필요 없는 거는 제가 그냥 약자로 썼어요. 다만 특이값분해는 이 대각행렬 시그마, 직사각 대각행렬 시그마의 앞과 뒤에 곱해지는 행렬이 다르기 때문에 앞에 곱해지는 건 레프트를 붙이고 뒤에 곱해지는 건 그냥 라이트라고 붙여줬습니다. 자, 그다음에 슬라이드 22페이지 계속 읽어볼게요.
제가 구두로 이야기했던 거를 일단 한번 짚어줍니다. 자, V의 열 벡터는 자,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 벡터죠. 왜죠? V의 열 벡터는 왜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 벡터입니까? A 트랜스포즈 A를 썼더니 나와라. 네, 잘린 거로 얘기하시죠. 네, 여기 A 트랜스포즈 A가 V 대각행렬 V 트랜스포즈 V가 직교니까 지금 V가 고유 벡터 행렬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수식을 그냥 다시 말로 읊어준 겁니다. V의 열 벡터는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 벡터이다. 네, 네, V의 열 벡터는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 벡터이다. 자, 보이시죠? 그다음에 뭐 행렬 시그마의 대각원소는 AA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값들의 제곱근이다. 맞죠? 왜냐면 AA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는 고유값들이 시그마 1 제곱부터 시그마 n의 제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행렬 시그마의 대각원소는 그 AA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 고유값들의 루트 씌운 거죠. 그리고 지금 화면 오른쪽에서 보시는 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펙트럴 분해라고 불렀던 거 있잖아요. A는 J는 1부터 P까지 람다 J, VJ, VJ 트랜스포즈. 요거랑 비스무리하게 특이값 분해도 요런 A를 만약에 특이값 분해했다면은 좌측 폼으로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좀 와닿나요? 한번 정리해 보면 되지 뭐. 자, 페이지 22쪽. 자, A가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라며. 자, 그러면은 U의 열 벡터 U1부터 UM으로 찢어가지고 U1 자자자자자 UM 이렇게 쓰고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늘따라 되게 회선 상태가 안 좋네요. 그다음에 시그마를 시그마 1 다다다 시그마 N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제 말로 그림을 그려드려야겠다. 이제 시그마 파트는 직사각 대각행렬이고 그다음에 V는 V의 열 벡터들이 쫙 있을 텐데 저 녀석을 트랜스포즈 시켰으니까 V 트랜스포즈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V1 트랜스포즈부터 VN 트랜스포즈 이렇게 생겼겠죠? 조금 시각적으로 좀 더 작은 행렬이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오른쪽이 너무 커서 지우고 다시 썼어요. 자, 또 블락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이네요. 그냥 U1부터 UM까지가 스칼라라고 생각하고 V1 트랜스포즈로 다 VM 트랜스포즈가 스칼라라고 생각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스칼라드로 만들어진 어떤 벡터가 있고 중간에 다이어고널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또 스칼라로 이루어진 그 스칼라로 이루어진 어떤 B1부터 B, N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 저 행렬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냥
A1 시그마 1 B1 더하기 A2 시그마 2 B2 더하기 다 AM 시그마 M BM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 끝에가 약간 잘 생각해 보면 쉐입이 안 맞아요. 쉐입이 안 맞는데 잘 생각해 보면 자, 만약에 쉐입이 안 맞는데 잠깐만 이거 n by 1 잠깐만 1 by m n by n n by 1이면 어이구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아, 잠깐만 제가 스크린 쉐어링을 멈췄다고 하네요. 무슨 일이지? 아마 인터넷이 잠깐 끊겼었어요. 잠깐만. 음, 잠깐만. 이렇게 하시면 아마 끝 지금 m이 n보다 큰 상황이니까 m이 n보다 크면 여기 앞에 부분이 n개까지만 남고 나머지가 잘릴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거는 지금 만약에 m이 n보다 크다면은 이 녀석을 정리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 m이 n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 됩니다. 시그마 j, uj, vj 트랜스포즈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겠다. 자, 한 줄 내릴게요. 여기 부분이 조금 0 조금 남아있죠? 0 조금 남아있지 않아요? mn보다 크면은. 근데 지금 쉐입을 맞추려면은 여기가 n이고 잠깐만 여기가 m 빼기 n이죠?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m by m 행렬에 대해서도 맨 첫 행이 m이면은 언제나 행렬곱에서는 뒷행의 행에 대응하는 게 앞행의 열이죠. n이랑 여기 m 빼기 n을 이렇게 구획을 했다고 하면 마치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렇게 보실 수 있죠. 마치 A1, A2 곱하기 B1, 0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요 두 개 파트만. 여기를 제가 어떻게 쓴 거냐면은 U1, U2, 시그마 1, 0 이렇게 쓴 겁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은 남는 건 뭡니까? A1, B1만 남죠? A1, B1 더하기 A2 곱하기 0이니까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직사각 행렬에서 직사각 행렬을 U1, U2, 시그마 1, 제로 다음에 여기 쪽 V 이런 식으로 쓴다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U1 시그마 1 V 트랜스포즈 이렇게 생길 거예요. 여기서 U1은 어떻게요? U1은 M by N이고요. 시그마 1은 N by N. U1은 뭐로 이루어진 녀석? U라는 M by M 직교 행렬에서 n개의 열백 n개의 첫 레프트 싱귤러 벡터로만 만든 매트릭스. 그다음에 뭐 다른 말 한 거 아니고요. U1은 이 전체 m by m 직기행렬에서
맨 처음 n개의 레프트 싱귤러 벡터만 떼온 녀석. 그다음에 물론 U2는 남은 n 빼기 n개 레프트 싱귤러 벡터로 만든 매트릭스일 테고, 비슷하게 이 싱귤러빌리티 컴포지션에서 이 시그마 파트도 이렇게 블락 지어가지고 시그마 1과 시그마 2를 쓸 수 있는데, 시그마 1은 n by n으로 이루어진 시그마 1부터 시그마 n까지의 대각 행렬이고요. 그다음에 시그마 2는 시그마 2로 정의할 수 있지만 여기는 그냥 0 행렬. 제가 갑자기 왜 맥락을 빠져나와서 이 말을 했냐면, 자, 요 빨간색으로 매트릭스를 구획하셔서 사실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의 결과가 그냥 U1 시그마 1 V 트랜스포즈의 결과가 같다는 걸 인지하시면 여기로 쓰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아요. 음, 넘어가도 되나요? 자, 그다음에 사실 특이값 분해를 그래서 더 일반적으로 쓰실 수도 있는데요. 어, 자, 음, 지금은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여기 그 썸의 마지막에 n인데, 자, 만약에 m이 n보다 작으면은 여기가 m으로 바뀌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싱귤러빌리티 컴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요 썸꼴로 쓰시려면은 여기 i는 1부터 끝까지 더하는 여기가 m이 n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n이고, 그다음에 m이 n보다 작을 때는 m이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요? s라는 녀석을 m과 n의 더 작은 값이라고 정의하시면 여기를 깔끔하게 s로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요 a는 요꼴 혹시 보이십니까? 지금 동그라미 한 거? 요 지금 이게 그 좌특이 벡터와 우특이 벡터에 대해서 지금 성립하는 성질이거든요. 마치 고유값 고유 벡터의 정의랑 비슷해 보이죠? 사실 이것도 대부분의 선형대설 교과서에서는 그 좌특이 벡터, 우특이 벡터, 특이값, 좌특이 벡터, 우특이 벡터 요 세 개의 그 튜플을 요 빨간 원을 만족시키는 시그마 j, uj, vj로 정의합니다. 여기 슬라이드가 말하고 있는 거는 싱귤러빌리티 컴포지션에서 있는 그 대각 원소들과 열 벡터들 가지고 오면은 걔네들을 이용해서 이 수식을 쓸 수 있다. 즉, 그 특이값 분해는 대부분 선형대설 교과서의 그 특이값, 특이 벡터의 정의를 만족시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좌측도 똑같이 우리가 아까 고유값 분해로부터 고유값과 고유 벡터의 정의를 유도했던 것처럼 똑같이 쓰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A를 U 시그마 VT라고 쓰시면은 조금 디테일을 생략하고 쓰겠습니다. V 트랜스포즈 V가 I니까 AV는 U 시그마 이렇게 쓰실 수 있죠? 근데 AV가 뭐예요? V1 다다다다 VN 다 이렇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U 시그마라는 건 뭡니까? 시그마 1, U1 다 이렇게 있고 시그마 N 그다음에
그다음에 잠깐만. 이게 라스트 인덱스가 잠깐만. 그다음에 0 곱하기 UN 플러스 1 다다다 0 곱하기 UM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워질 거거든요. 그래서 남는 부분만 취하면 AVJ는 람다 J, 시그마 J, VJ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유값 분해를 만족시키면은 그 고유값 분해 요소들로 고유값 고유 벡터를 정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특이값 분해를 갖고 있으면 이 특이값 분해의 결과로부터 요 좌측에 보시는 식을 다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 좌측의 동그라미와 우측의 동그라미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관계라는 걸 이제 보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요걸 보셔도 저걸 생각하고 저걸 보셔도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23페이지와 24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SVD의 기하학적 의미인데요. 자, 요게 조금 설명을 하고는 싶은데 한번 해야겠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언제쯤에 행렬은 1차 변환으로도 볼 수 있다. 즉 A라는 행렬 그냥 n by n을 A를 X라는 어떤 n차원 유클리디안 벡터를 AX로 보내는 1차 변환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 좀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X를 뭐 가로축을 2배 가로축을 2배, 세로축을 3배 늘리는 변화는 사실 2, 0, 0, 3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어떤 X를 이런 한 세타만큼 돌리는 행렬은 사실은 X를 뭔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뭔가 코사인 세타, 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전 변환 또한 이 회전 변환에 대응되는 행렬을 생각할 수 있다. 저는 주로 1차 변환을 행렬로 보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역방향도 언제나 있거든요. 자, 잠깐 늘 임의의 대각 행렬은 늘 어떤 기하학적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각 축적으로 그 성분을 이렇게 늘더 잡아뜨려서 늘리는 변환 뭐라 그러죠? 이거 이름이 있는데 스케일 변환 자체가 써있네요. 스케일 변환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하학적으로 x를 각 축적으로 스케일을 조정시키는 변화는 늘 임의의 대각행렬 하나의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스케일 변화는 임의의 대각행렬에 대응된다 얘기를 했지만 사실 반대로 임의의 대각행렬은 스케일 변화에 대응됩니다. 물론 2, 3 이쪽은 모두 다 대각행렬이 양수여야 우리의 직관에 맞겠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뭐 대각형 원소 중에 하나에 마이너스 있다. 그러면 그 녀석은 그쪽으로 축을 뒤집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음, 반사. 마찬가지로 자, 임의의 이게 여러 살면 두고두고 도움되는 상식이라서 상식이라기보다는 지식이라서 또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의의 뭐 2차원에서 세타만큼 회전시키는 거는 어떤 요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요게 대응되는 어떤 행렬이 있다 이 얘기만 했는데요. 자, 사실은 회전 변환에 대응되는 행렬은 늘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직교 행렬에 대응됩니다. 여러분 사실 요 매트릭스 각각 컬럼 매트릭스에서 길이 구해봐요.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 제곱하면 1이죠. 얘는 다 단위 벡터. 얘네도 내적해봐요. 0이죠? 얘 직교 행렬인데 역으로 임의의 n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 직교 행렬은 회전 변환이랑 똑같습니다. 자, 이제 회전 변환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2차원 유클리드 공간은 그냥 벡터 하나를 이렇게 삑 돌리는 거 생각하시면 되죠? n차원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 각의 정의하기가 모호해서 그렇지 뭐 돌리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예, 3차원 축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돌리면 되잖아 이렇게. 응. 자, 그리고 나서 SVD를 다시 보니까 잠깐만. SVD를 다시 보니까 한 얘기 더 해야겠다. 자, 여러분 변화는 함수니까 합성을 할 수 있죠. x를 변환 1을 안에 변환 1이 뒤집어 씌운 x 이런 식으로 보냈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 변환이라는 건 1차 변환입니다. 회전 변환이나 스케일 변환 같은 거. 여기 변환 1에 대응되는 행렬이 뭐 있겠고 변환 2에 대응되는 행렬이 뭐 b가 있겠죠? 자, 나열하는 건 a, b 두 변환의 합성 함수에 대응되는 건 뭐냐면요. 두 행렬의 곱 a, b입니다. 그쵸? 왜요? ABX라는 게 그 정의상 뭡니까? BX에다가 A 곱하는 거잖아요. BX라는 거는 X를 BX로 보내는 거고 ABX는 BX라는 녀석을 다시 ABX로 보내는 거고. 그리고 A는 U 시그마 VT를 다시 보시죠. 여기 다시 봐요. 자, 그러면은 A,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있어. 자, 그러면은 이 A라는 녀석을 그냥 행렬로 보는 게 아니라 선형 변환, 어떤 X를 AX로 보내는 녀석으로 보셨을 때, 요 AX라는 이 변환의 기하학적 의미는 무엇이냐? 자,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X의 관점으로 오시면은 X를 V 트랜스포즈 직교 행렬이죠? X를 어느 방향으로 회전을 한번 쫙 시키시고 회전을 시킨 다음에는 회전된 그 모양에 대해서 스케일을 쫙쫙 늘리시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다가 또 돌린 게 되겠네요. 자, 그게 다음 장이 설명하고 있는 그 특이각분의 기하학적 의미입니다. 자, 그냥 두 임의의 그 길이 일자리 벡터 두 개를 그냥 잡아왔어요.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지칭을 했어.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지칭하고 있는 행렬 중에서 x1, 얘를 x2라고 생각 뭐야? x1 벡터, x1, x2라면 성분으로 생각하겠지. 뭔가 얘를 x 벡터, 얘를 뭔가 뭐 어떤 걸로 할까? 아니면 뭐 v 벡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벡터를 a 변환을 하면은 빨간색은 요 빨간색으로 하고 노란색은 요 노란색으로 보내주게 되는데, 그래서 요 결과가 AX고 그다음에 요 노란색이 지금 AV 연산 결과인데, 이 연산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마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X. 자, V 트랜스포즈는 어디 이런 걸 회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이렇게 회전을 했어요. 그다음에 시그마라는 건 대각행렬. 요 축에 대해서 잡아 뜯어. 그러면은 요 화살표도 어디 이런 거 잡아 뜯기겠죠? 그다음에 다시 이만큼 이렇게 돌려. 얼마큼 돌릴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 녀석이 돌아간 만큼이 이제 A를 최종 변환이 되는 거고요. 이 잡아 뜯을 때의 시그마 2는 요 타원축의 장축과 단축이 되겠죠? 그래서 올라간 회전 변환 결과의 장축과 단축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요. 네, 이해할 때는 도움은 되지만 어, 뭐 이렇게 크게 쓰실 일은 음, 크게 쓰실 일은 SVD의 기하학적 변화는 크게 쓰실 일은 없고, 여러분들이 이 직교 행렬이 회전 변환이라는 건 앞으로 많이 쓰실 겁니다. 그다음에 시그마가 스케일 변환, 대각 행렬이 스케일 변환이라는 거 많이 쓸 테고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다별량 정규 분포의 PDF는 타원형으로 생겼고 그 타원이 공분산 행렬이랑 상관이 있다라고 말한 거 혹시 기억하세요? 자, 이제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 얘기할 텐데, 시간이 다 됐네. 하여튼 좀 예고를 하자면은 공분산 행렬도 표본 공분산 행렬도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뭐 P 뭐 람다 P 트랜스포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네. 자, 근데 다별량 정규 분포의 그 PDF에 이런 꼴이 있어요. x 빼기 뮤 트랜스포저 시그마 인버스 x 빼기 뮤. 얘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자, 요거는 사실 그 시그마 마이너스 2분의 1승 x 빼기 뮤의 투놈의 제곱이거든요. 투놈이라는 건 유클리드 거리. 그래서 x와 뮤 사이의 거리. 등고선이라는 거는 시그마 마이너스 2분의 1승 x 빼기 뮤 투놈의 제곱이 어떤 상수 C로 같은 점들 X의 집합인데, 이 집합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냥 이거 없으면은 X 투놈의 제곱은 C면은 그냥 반지름이 루트 C인 원이죠. 근데 그 원을 뮤만큼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자, 얘 아이겐밸류 디컨버션 하면은 맨 처음 P 트랜스포즈 나오죠? P만큼, 이 원을 P만큼 회전을 시켜. 그 다음에 람다만큼 잡아 뜯어. 그 다음에 다시 회전시켜. 어떻게 되겠습니까? 찌그러진 타원이 돌아간 타원이 되겠죠? 그래서 전개분포 PDF가 공분산 행렬의 아이겐밸류 디컨버전에 의해서 그 등고선이 타원으로 결정됩니다. 이 얘기를 3장에서 또 할 거예요. 근데 생각난감이 미리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싱글러밸리의 마지막 어플리케이션으로 어떤 이미지 압축을 예제로 하고, 그다음에 3장 다별량 전개분포 성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